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확률의 뜻과 성질인데요. 확률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고 있죠. 언제냐면 뭐 아침에 뉴스를 봐도 뭐 기상 뉴스 끝맺음에 보면은 이쁜 기상 캐스터 분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뭐 비가 올 확률이 90%겠습니다. 아니면 뭐 오늘은 뭐 날이 뭐 매우 뭐 맑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보를 하죠. 근데 이제 이 확률이라는 용어를 이제 씁니다. 언제 쓰냐면 뭐 오늘 비가 올 확률은 뭐 65%겠습니다. 아니면 뭐 70%겠습니다. 아니면 뭐 90%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죠. 통상적으로 100%라는 얘기는 잘 안 씁니다. 100%라는 얘기는 무조건 비가 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 확률이라는 그런 용어는 이제 많이 쓰긴 하는데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게요. 확률은 어떤 어떤 일 또는 사건이죠. 어떤 일 또는 사건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이 뭐 80%입니다. 그죠? 그럼 10번 중에 뭐 8번은 비가 온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라는 거는 원래 탄생은요, 도박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카드놀이를 하는데 돈을 어느 쪽에 걸어야 내가 돈을 딸 확률이 높은가, 그러니까 돈을 딸 가능성이 높은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거거든요. 사실은 도박판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얘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왜냐하면 예측하는데 굉장히 쓸모가 있는 도구거든요. 뭐 일기예보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뭐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 이제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용어는 이 용어가 우리 이제 왜 이래 중학교 과정에서는 상대도수라는 개념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수분표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상대도수라는 거는 이런 거죠. 총도수분의 특정 계급의 도수, 뭐 특정 사건의 도수도 되겠죠. 특정 계급의 도수, 계급의 도수,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개념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반이 총 50명인데 50명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비율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50명 중에 만약 20명이 썼다. 그러면 50분의 2. 우리 반의 몇 프로? 50분의 20이니까 40%가 안경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봤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확률이라는 뜻도 마찬가지로 이 상대도수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상대도수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확률의 정의는요,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일이 일어나지 다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도 이제 얘기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P라는 거는 possibility, probability. 그러니까 선생님 좀 영어가 좀 딸려가지고요. probability라고 하는 영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이제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확률이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 이 상대도수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건,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겁니다. 그럼 뭐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거죠. 동전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 그렇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동전을 던지면은 총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되겠죠. 두 가지. 그럼 그때 하필 앞면이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앞면이죠, 앞면.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화 시켜서 나타낸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얘가 이제 2분의 1이다.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에요.
그러면 뭐 또 한번 해보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이제 짝수의 눈,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근데 짝수가 가지고 있는 눈의 경우의 수는 2, 4, 6 몇 가지? 3가지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하면은 6가지 중에 몇 가지다? 3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확률도 얼마?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요구를 수치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항상 이 확률은요. 모든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그럼 그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관찰하고자 하는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분자 자리에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분자 자리에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꼭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거는 이 상대도수의 개념과 거의 흡사합니다. 총도수분의 특정 계급의 도수. 그러니까 어떤 비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도수를 보면은 이거는 싹 다 특정 계급의 도수는 총도수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P라는 거는 항상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1보다 같거나 작고요. 0보다는 큽니다. 이건 조금 이따 뒤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확률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다. 가능성. 이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를 이걸 수치화시켜 놓은 게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넘어가면요. 책으로 넘어가서 자, 책으로 넘어갑니다. 동일한 조건 아래서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 자, 상대도수 돼 있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우리가 사건의 경우의 수겠죠. 여기는 A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관찰을 직접 한다는 겁니다. 관찰을 직접 해가지고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은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던졌을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실험을 해본다는 겁니다. 동전 한 100만 번 좀 던져본다는 겁니다. 그럼 100만 번 좀 던져봤을 때 앞면이 나온 경우를 세어봤을 때 100만 번 중에 한 50만 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죠.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우리가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다. 그래서 경험적인 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뭐 진짜 실험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실험이나 관찰을 해봤을 때 A가 일어난 상대도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진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100만 번 좀 던져보는 겁니다. 100만 번 좀 던졌을 때 뭐 얘가 대략 뭐 앞면이 49만 얼마 뭐 나왔다 이거예요. 100만 번 좀 던졌을 때. 그럼 이 값이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대략적으로 2분의 1에 가깝겠죠. 거의 49만 뭐 9천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래서 이 값이 대략적으로 이런 값에 가깝다라는 의미로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얘는 경험적으로 한번 다 던져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라는 얘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그러니까 어떤 앞면이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나 뒷면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 같죠.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가지,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가지를 A가지를 하면은 확률 P는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얘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요거는 무시하시고 요 내용 무시하시고 이 노란색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인 확률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경우의 수에서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따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의 줄은요 경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상대도수의 개념이구나. 이런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개념 확인 보시면은 아래표는 어느 반 학생들에게 동전 한 개를 여러 번 던지게 한 후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조사했대요. 한 개를 여러 번 던져갑니다. 그럼 100번 던지니까 앞면이 47번 나오겠죠. 이건 진짜 던진 거예요. 수학적인 게 아니라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적으로 한번 던져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대 도수는 0.47입니다. 왜? 100번 중에 47번. 그럼 얘는 200번 중에 103번이죠. 그러면 0.15, 0.51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200분의 103이니까. 그럼 여기는 300분의 147이니까 0.49. 그럼 400분의 20이니까 200이니까 여기는 0.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경험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상대도수라는 얘기는 진짜 다 한번 던져본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 가까워진 값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40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상대도수는 0.5고요. 0.5고 동전 한 개를 동전 한 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얘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0.5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0.5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건 그냥 수학적 확률인 두 가지 중에 앞면이 나올 경우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다 적어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선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A란 주사위가 있고 B란 주사위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A란 주사위, B란 주사위가 있으니까 그때 각각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가 6가지, 여기도 6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동시에라는 거는 곱사건이죠. 그러면 6 곱하기 6 총 주사위를 두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와우! 36가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합니다. 확률을 구할 때는 반드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필 두 눈의 수의 합이 하필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던졌을 때 하나는 1하고 3이 나오거나 또는 3하고 1이 나오거나 또 뭐 있겠습니까? 2하고 2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럼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죠. 그래서 여기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은 총 36가지 중에 몇 가지다? 3가지다 이렇게 보시니까 총 얼마? 12분의 1 확률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12분의 1이다. 그럼 차가 1이라 그러는 거는 눈의 수가 차가 1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뺐을 때 그 값이 1이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좀 적어 주십시오. 큰 수에서 무슨 수 뺀다? 작은 수 뺀다 이렇게 보십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 뺀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1하고 있을 때 2가 있어요.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차 1이죠. 1 빼기 2가 아니에요. 이 차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겁니다. 그래서 1하고 2가 나왔다 그랬을 때 차가 1이고요. 또한 2하고 1이 나와도 차가 1이겠죠. 그 다음에 2는 했으니까 2하고 3하고 3하고 2도 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3하고 4, 4하고 3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죠. 그럼 4하고 5, 그 다음에 5하고 6 이렇게도 있겠죠. 잠깐만. 이게 아니죠. 5하고 4도 있겠고 마지막 하나는 5하고 6, 그 다음 6하고 5겠죠. 그럼 총 몇 개 있을까요? 총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8개하고 10개 되겠죠. 그래서 36가지 중에 몇 가지? 10가지다 이렇게 해서 18분의 5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분의 5 되셨습니까? 별거 없죠. 18분의 5.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 갑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1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개, 500원짜리 동전 1개 동시에 던집니다. 동시에 던지면 곱사건이겠죠. 그럼 모두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를 확률로 구하는 건데 그럼 이제 보세요. 10원짜리 동전을 던졌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입니다. 왜? 앞면, 뒷면이죠. 그럼 100원짜리도 몇 개다? 2가지겠죠. 100원짜리도 2가지. 그 다음에 500원짜리도 몇 가지다? 2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각각 일어날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부터 구합니다. 항상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너 2가지, 너 2가지, 너 2가지니까 총 경우의 수는 총 8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확률은 반드시 모든 경우의 수부터 구합니다. 근데 하필 모두 앞면이에요. 그럼 모두 앞면이 나올 때 얘가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앞면 하나밖에 없죠. 얘도 한 가지. 그럼 얘도 몇 가지? 한 가지예요. 그럼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앞면이 나온다는 거는 이런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확률은 전체 8가지 분의 1가지이기 때문에 8분의 1가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유제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의 달력입니다. 이 달력에서 어느 날을 임의로 그냥 랜덤으로 하나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을 구하래요. 토요일 확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총 일단 며칠 있는지 봐야 돼요. 1일부터 30일까지 있죠. 그러면 전체 날짜는 30일인데 그 중에서 토요일이 며칠? 6일, 13일, 20일, 27일 몇 일 있어요? 4일 있죠. 그럼 이걸 약분하게 되면 얼마다? 15분의 2가 되겠다. 그럼 일어날 확률은 15분의 2가 되고요. 월요일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30분의 5일 이렇게 되니까 6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숫자 3이 포함된 날일 확률인데요. 3이 어디? 3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3은 여기 하나 있죠. 3이 포함된 거. 그 다음에 23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포함된 거 어디 있니? 여기도 있죠. 3이 포함된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3, 13, 23, 30. 없나요, 이제? 더 이상 없나? 이렇게 4개 있겠습니다. 그래서 3이 포함된 낮은 확률은 30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15분의 2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률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확률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인데 상대도수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얘는 그냥 경험적으로 다 한번 던져본다는 겁니다. 던져봤을 때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경험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실험을 진짜 아까 동전 떠넘기기처럼 해보는 거고요. 얘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셈한 다음에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 나온 건 얘입니다. 그건 쟤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확률의 성질이 있습니다. 확률의 성질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별표 치시고요. 여기는 그냥 별표 치십시오. 책에다 필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이제 별표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사건에 A가 일어날 확률 P라 그러면요. P가 항상 0보다는 같거나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죠.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보다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뭐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를 들면 좀 좋겠는데 필수 예제들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단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인데 이거는 꼭 별표해 주시고요. 밑에 문제 내려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0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0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크기 같은 노란색 계란 4개, 흰색 계란 6개가 있습니다. 흰색, 노란색 있죠? 자, 그러면 계란 부침하려고 주머니에서 한 개를 임의로 꺼낼 때 그러면 총 몇 개 있습니까? 4개, 여기 6개니까 총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10개 중에서 10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이제 하나를 뽑을 거죠. 근데 파란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파란색 계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건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확률이 0이라 그러고 얘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적읍시다.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 확률이 0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노란색 계란 또는 흰색 계란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확률이 1이 된다는 거는 무조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입니다. 그런데 노란색 계란이 있죠. 노란색 계란 몇 개예요? 4개. 우리 특정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는 합사건이죠. 그럼 흰색 계란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면 노란색 계란 또는 흰색 계란이 나올 확률이니까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10가지죠. 그래서 확률이 1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주머니에서 뽑았어요, 계란을. 그러면 걔가 노란색 아니면 흰색이겠죠. 그래서 노란색 또는 흰색의 계란의 확률은 확률 1이다. 그래서 1은 반드시 일어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과 0은 확률에서 좀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노란색 계란의 확률은 쉽죠. 총 10개 중에 몇 개다? 4개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5분의 2 이렇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동을 동시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6가지, 6가지니까 총 몇 가지다? 36가지. 총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수의 눈이 7이 될 확률은 일단 셈을 하셔야 됩니다. 1, 6, 6, 1. 그 다음 또 뭐 있겠습니까? 2, 5, 5, 2. 이거는 뭐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3, 4, 4, 3.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그래서 36분의 6이니까 답을 쓰실 때는 기하분수로 6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합이 12 이하가 될 확률인데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거 다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라도 주사위의 눈은 얼마? 1부터 6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두 주사위의 눈, 여기 나온 눈의 수의 합을 더했을 때 가장 큰 수가 얼마일까요? 가장 큰 수는 얼마다? 가장 큰 수, 합의 가장 큰 수는 10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수는 1 더하기 1이니까 가장 작은 수, 두 주사위 눈의 합의 가장 작은 수는 2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두 수의 눈의 합이 10 이하가 된다는 거는 다 일어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거 뭘 더하든지 간에 12 이하가 되죠. 그래서 이 확률은 1입니다. 무조건 1입니다. 왜? 36분의 36이니까. 근데 두 수의 눈이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여기 1이 나오고 0 되는 경우 없죠. 뭐 음수가 나온다는 경우도 없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두 눈의 수의 합이 1이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0이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구니 속에 모양과 크기 같은 오렌지맛 60개, 포도맛 4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구니에서 사탕 한 개를 임의로 꺼낸다. 그럼 랜덤으로 하나 꺼낸다는 거죠. 그때 다음을 구하랍니다. 포도맛 사탕입니다. 포도맛 사탕. 그럼 총, 여기 100개죠. 총 100개니까 100개 중에 포도맛이 몇 개? 40개 있다.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딸기맛은 총 100개 중에 딸기맛 몇 개입니까? 딸기맛이 없는데 오렌지하고 포도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0이니까 확률이 0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렌지 맛 또는 포도 맛입니다. 그러면 오렌지 맛도 되고 여기 보시면 오렌지 있죠. 포도 맛도 된다는 거죠. 그럼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또는 합사건이죠. 그래서 60까지 40까지니까 총 몇 가지? 100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100이니까 무조건 1이다. 그러니까 뭐 주머니에서 이거 꺼낸다 100개 중에 하나 꺼내면 오렌지 아니 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 오렌지 맛 또는 포도 맛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거는 확률은 0과 1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기 때문에 0과 1 범위 사이에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0은 일어나지 않고 1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사건.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그림을 하나 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전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뭐 U라고 적겠습니다. 뭐 University 이렇게 해가지고 A라고 적고요. A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A라는 사건이 있고요. A가 아닌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A라는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지 말고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전체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겠습니다. A가 뭐라고요? 2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몇 가지? 1과 2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사건을 우리가 2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뭐 1과 2니까 총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A가 아닌 사건은 2의 약수가 아닌 거겠죠. 주사위 중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3, 4, 뭐 5, 6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죠.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있고 A가 아닌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A라는 사건이 있고 A가 아닌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U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전체 사건입니다. 전체 사건. 자, 전체 사건이 있는데 특정 사건 A가 있어요. 그럼 A가 있고 A가 안 일어나는 A가 아닌 사건들이 있죠. 그럼 이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A의 여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여사건. 그러니까 A가 아닌 나머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자가 나머지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건이다.
근데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 뭐 개념이 되게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6가지죠. 6가지 중에 여기 1, 2를 적겠습니다. 그러면 1, 2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닌 나머지가 이제 A의 여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A 전체 6개죠. 전체 6개가 있는데 A가 아닌 사건을 전체에서 빼버리게 되면 뭐가 될까요? 9, 2가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 A의 여사건, 이 경우의 수를 빼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A라는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면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아이씨 되게 복잡하네 이씨. 아니 그럼 선생님 그냥 A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하면 되지. 이거 왜 구합니까? 이렇게 할 건데 어떤 경우는 A 사건이 너무 크고요. A 여사건이 요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중학교에 갔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 학생 수가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인데 거기서 하필 남학생이 딱 한 명 있다라고 봅시다. 남학생이 딱 한 명. 그럼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냐 물었을 때 여학생을 일일이 하나씩 다 세가지고 99명인 걸 아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남학생 한 명을 전체 100명 중에서 남학생 한 명 빼니까 여학생이 99명이다 이렇게 세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남학생 하나, 즉 여학생을 지금 헤아리죠. 여학생을 헤아리는데 여학생의 반대인 남학생의 수를 세서 전체 경우의 수를 빼니까 여학생 수를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여사건을 쓴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여기처럼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A의 여사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A의 나머지 사건이죠. 그러니까 반대 사건의 개념은 아닌데 A가 아닌 사건들을 구합니다. 알겠죠? A가 아닌 사건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을 이렇게 쭉 센단 말이에요. 여학생을 쭉 센다 봤을 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학생에서 여기 여학생의 나머지 남학생이 있겠죠. 남학생 수를 구해서 뺀다라고 보면 여학생 수를 쉽게 구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을 전체에서 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A라는 사건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라는 사건을 다이렉트로 구하면 좋은데 이거 일일이 99번 세일 수는 없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A가 아닌 나머지 경우의 수를 세서 전체 경우의 수 빼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가보시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그러면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라 그럽니다. 그럼 이것도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사위 할까? 주사위 합시다. 주사위가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그럼 여기가 이제 2의 약수가 있습니다. 2의2의 약수가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요. 2의 약수가 아닌 사건을 우리가 이제 B라고 합시다. B. 2의 약수의 사건이 A라 그러고 2의 약수가 아닌 사건을 B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는 이제 경우의 수가 1, 2고요. 여기는 3, 4, 5, 6이죠. 그럼 잘 보세요. 2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주사위를 던지면 총 6가지이기 때문에 6분의 2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2라는 약수가 나올 사건과 2가 아닌 사건, 나머지 사건, 여사건을 더하게 되면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2 더하기 6분의 4는 나머지 사건의 합이니까요. 항상 그 확률 1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 2가 안 나올 사건 있죠. 2가 안 나올 사건, 2가 나오는 사건을 여기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2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6분의 1을 뺐어요. 그러면 6분의 4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이게 P가 여기입니다. A라는 사건, 2의 약수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1에서 이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1에서 빼게 되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 6분의 4 여기랑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의 약수와 이 약수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 B가 있는데 얘네 두 개를 더하면 항상 얼마다? 1이다. 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를 세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지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 우주 비행선에 있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 가지로 나눠서 세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있거나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와 지상에 있는 사람의 사람 수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전체 인원수가 되겠죠. 근데 이 얘기 왜 하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우를 센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거나 지상에 있지 않은 사람을 세게 되면 전체 인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우리가 A라는 사건의 확률을 빼게 되면 여기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 된다. 그러니까 A의 여사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A의 여사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조금 개념을 어렵게 설명드려온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되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어느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이 10분의 9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 봅니다. 이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지 못하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지 못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을 빼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얼마? 얘가 10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얘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페널티킥이라는 거는 골대 앞에서 지금 골을 넣거나 아니면 못 넣거나예요. 넣거나 못 넣거나. 그러면 넣을 확률이 10분의 9라 그러면 넣지 못할 확률 10분의 1이지. 왜? 넣는 확률과 넣지 못할 확률을 더하게 되면 전체 1이게 되겠죠. 왜? 어차피 공은 차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 확률을 더하게 되면 1이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을 찼을 때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는 10분의 9,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10분의 1이 되겠죠. 왜? 어차피 공을 차면 안 아니면 바뀝니다. 그래서 두 개 다음 1이니까 1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 10분의 9를 빼면 뭐가 된다? 10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세요. 이 3번 같은 경우에 뭐뭐가 아닐 확률, 그 다음에 서로 같을 확률, 다를 확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적어도 몇 개, 근데 적어도 몇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사건은 싹 다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교 강당이 있는데 이 학교 강당에서 100명이 여학생이 99명이고 남학생 1명이면은 여학생을 99번 다 세느니 전체에서 남학생 1명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 사건을 좀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걸 무진장 길게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요. 무진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게 많을까요? 4가 아닌 게 많을까요? 당연히 합이 4가 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반대 사건부터 여사건부터 구해봅시다. 여사건, 반대 사건, 나머지 사건. 그러면 여사건이 A가 4가 아니니까 여기 반대니까 합이 4가 되는 사건부터 봅시다. 합이 4가 되는 사건은 1, 1, 3,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3, 1, 2, 몇 가지예요? 꼭 뭐 틀어봤자 세 가지입니다. 그럼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아까 몇 가지? 36가지를 봤죠. 그러면 4일 확률이 얼마? 두 눈의 수의 합의를 해서 4일 확률이 36분의 얼마 됩니까? 36분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4가 나올 확률입니다. 합이 4일 확률입니다. 그럼 합이 4일 확률인데 전체 1에서 얘를 빼게 되면 나머지 뭐가 되겠습니까? 36분의 33이 두 누의 수의 합이 4가 아닌 확률이 되겠죠.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A 합이 4가 되고 합이 4가 되지 않는 걸 더하면 1이기 때문에 1에서 합이 4가 되는 확률을 빼게 되시면 합이 4가 되지 않는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게 많겠습니까? 같을 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같을 게 많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도 뭐뭐가 다르다 이렇게. 아니다. 부정형으로 하면은 나머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사건을 이제 하시고요. 여사건. 그럼 여기 여사건은 뭐냐? 같을 반대니까 같을 경우의 수. 같은 확률부터 구해봅니다.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봅니다.
그럼 이때 같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1, 1. 두 눈의 수가 같습니다. 1, 1, 2, 그 다음에 뭐가 있어? 3, 3, 4, 4, 5, 6, 6이 되겠죠. 꼴랑 몇 개밖에 안 돼? 6개밖에 안 되죠. 36가지 중에. 그래서 6건은 이제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36분의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다? 6분의 1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을 거죠. 같은 거죠. 그럼 반대, 다를 거는 1-6분의 1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6분의 얼마? 5가 우리가 이제 눈의 수가 다를 확률입니다. 다시 이 전체 확률이에요. 전체 확률에서 두 눈의 수가 같을 걸 빼버리면 무조건 다르겠죠. 그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제 5번은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자, 이제 봅니다. 적어도 앞면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인데요. 그럼 이때 이겁니다. A라는 동전이 있고 B라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온다면 너 앞이고 너 뒤인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너 뒤고 너 앞인 경우가 있죠. 둘 다 앞밥인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개의 확률을 다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A, B가 모두 반대인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개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온다면 이 경우죠. 그럼 여기에 반대, 앞면의 반대 뭐예요? 뒷면. 그럼 모두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이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얘가 낫겠죠. 얘가 여학생, 얘가 남학생. 아까 100명 중에 남학생 1명, 여학생 99명. 이 예를 들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체 확률 중에서 앞, 뒤, 뒤약, 앞밥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반대인 여사건을 구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우리가 뭐 하시면 될까요? 전체 경우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D가 나올 경우의 수는 한 가지, B도 한 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서로 다른 동전이니까 동전은 각각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집니다. 앞뒤, 앞뒤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니까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자, 다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전체 1에서 4분의 1만 빼시면 얼마다?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어도 한 번은 짝수의 눈이 나온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답니다. 그러면 동시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예요. 그럼 적어도 한 번은 짝수의 눈이 나오니까 적어도가 나오면 무조건 6건입니다. 외우십시오. 적어도가 나오면 6건입니다. 그럼 모두 뭐가 나오면 될까요? 모두 두 개 다 홀수가 나오면 되겠죠. 홀수 두 눈이. 그러면 이것도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눈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A란 주사위에서 홀수, B란 주사위도 홀수 이렇게 나오겠죠. A, B 하면 안 되겠다. 첫 번째 1회에도 홀수, 2회에도 홀수 나와야 되겠죠. 자, 됐죠? 다시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짝수라 그러면 첫 번째 짝수, 뭐 뒤에 홀수 이렇게 나와도 되고 1회 홀수, 1회 짝수, 2회 홀수, 그 다음에 1회 홀수, 2회 짝수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짝수, 1회 짝수, 2회 짝수 이렇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를 세느니 차라리 여기 반대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번은 짝수에 경우에는 눈이 나오는 확률은 이거 다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거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1에서 빼시면 됩니다. 확률을. 그래서 이때는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주사위 던지면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홀수는 1, 3, 5 세 가지죠. 그럼 뒤에도 1, 3, 5 세 가지니까 총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그럼 얘는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홀수가 나오는 확률은 총 36가지 중에 주사위 두 번 던지니까 36가지입니다. 36가지 중에 9가지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되죠. 어디에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36분의 얼마다?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6으로 나눠지나? 6으로 안 나눠지나? 12분의 9니까 얘가 4분의 3 되겠죠. 9로 나누게 되면 4분의 3. 그래서 요 확률은 적어도 한 번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확률에 대한
과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이 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오늘 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조금 뭐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약간 조금 어렵겠다. 그 9번, 10번, 11번인데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모양과 크기 같은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돌을 임의로 꺼냈어요. 한 개의 돌을 꺼냈습니다. 검은 돌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그럼 흰 돌을 꺼낼 확률은?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검은 돌 아니면 흰 돌이죠. 지금 상황 자체가. 검은 돌 아니면 흰 돌이죠. 그러면 검은 돌을 꺼낼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니까 전체 확률에서 검은 돌이 나올 확률을 빼게 되면 검은 돌 아니면 흰 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럼 흰 돌이 나올 확률은 얼마 되겠다? 3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여사건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상중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이게 지금 비상교과 출판이라서 아마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나잘란 후보는 총 1000명의 투표자 중에서 300명의 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와우, 대단하네요. 그러면 1000명의 투표자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학생이 나잘란 후보를 지지하지 뭐뭐 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다. 나잘란 후보를 지지할 확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1000명 중에서 나잘란, 아이고 씨 이름도 웃긴다. 나잘란 확률의 후보를 지지하는 애들은 300명입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300명이다. 알겠죠? 100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00명이 나잘란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1000분의 300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확률은 얼마 되겠습니까? 약분하면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전체 확률에서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7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냥 무관심일 수도 있고 진짜 싫어할 수도 있고 무관심하면 뭐 싫어하는데 이걸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지한다는 거는 전체에서 지지하는 학생 수를 빼게 되면 지지하지 않는다인데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별 관심이 없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여사건의 우리가 확률로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사건인데요.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의 보기 중에 오직 하나의 답을 고르는 문제가 3개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십시오. 보기라는 건 1, 2, 3, 4, 5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답을 골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찍었어요. 만약 얘를 4번이라고 찍었어요.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요? 맞출 확률은 5개 중에서 정답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맞출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정답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답을 찍었다 그랬을 때 맞출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즉 얘를 확률을 따지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 100을 곱하게 되면 얼마? 20%밖에 안 돼요. 20%. 근데 여기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여기 정답은 3번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20%라는 건 맞출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한 문제가 있는데 이 한 문제 1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문제가 아니고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3번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1번 문제를 맞출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왜? 보기 5가지 중에 하나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은 5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죠. 그래서 맞출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2번도 5분의 1입니다. 3번도 5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은정이가 이 세 문제를 풀지 못하여 임의로 답을 골랐대요. 그걸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다는 얘기는 맞춘다는 얘기는 얘를 맞추고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되고요. 이렇게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셀라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적어도가 나오면 한 문제를 맞힌다? 그럼 다 틀려라. 이거죠. 다 틀려라. 됐죠? 다 틀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얘에서 보기를 하나 골라요. 5가지. 1번입니다. 1번. 1번에서 보기를 골라요. 2번에도 보기에서 골라요. 몇 가지?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 다음 3번도 있죠.
그럼 1번, 2번, 3번을 동시에 이제 택하겠죠. 어쨌든 하나씩 택할 건데, 그러면 이 5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는요, 하나씩 택하기 때문에 이 5가지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총 125가지가 됩니다. 그럼 정답이 여기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럼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되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잠시만요. 잠시만.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가 4가지, 오답일 확률이죠. 오답일 확률은, 오답일 경우의 수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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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5분의 64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1에서 125가지 중에 우리가 오답을 고를 확률, 여기 125는 64가 되겠죠. 그래서 125분의 61 이렇게 이제 정리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약간 설명이 선생님 봐도 이게 조금 어렵네요.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요, 5개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서 5개 고르고요.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보기가 5개 있으니까 5개를 고를 수가 있고, 두 번째도 5개를 고를 수 있고, 세 번째도 5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답인 게 한 개 있다 그러면 나머지 오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답인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문제 4가지, 두 번째 문제도 4가지, 세 번째 문제도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곱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확률은 모두 틀릴 확률입니다. 모두 틀릴 확률. 알겠죠? 모두 틀릴 확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두 틀릴 확률이니까 1에서 하나를 빼게 되면 적어도 하나를 맞추겠죠. 그죠? 그래서 1 빼기 125분의 얼마? 64다라고 보시니까 125분의 61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이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많이 죄송한데요. 이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